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생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생이 31살의 나이로 12살 어린 신부를 맞이하였을 때의 사연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소생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의 일이옵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소생은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사옵니다. 소생의 집안은 양반가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상놈도 아닌 중인 집안이었죠. 할아버님께서는 의원이셨고 아버님께서도 그 업을 이어받아 마을에서 의술을 베푸시는 분이셨사옵니다. 소생도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의술을 배우며 자랐지요. 소생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였사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였고 조금만 무리하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곤 하였지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약초를 다루며 보냈사옵니다. 10살이 되던 해 소생에게 큰 병이 찾아왔사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였지요. 아버님께서는 밤낮으로 소생을 돌보셨고 온갖 약을 다 써보셨으나 차도가 없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생이 죽을 것이라 하였고 어머님께서는 매일 치성을 드리며 우셨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소생은 살아났사옵니다. 석 달을 앓아놓은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이죠. 하지만 그 병을 앓고 난 후 소생의 몸은 더욱 약해졌사옵니다. 키도 또래보다 작았고 얼굴은 항상 창백하였으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요. 소생이 15이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사옵니다. 하지만 소생의 약한 몸 때문에 혼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중매쟁이들은 소생을 보고 고개를 저었고 신부될 처자의 부모들은 소생과의 혼인을 거절하였사옵니다. 몸이 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세월이 흘러 소생이 20세가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환자를 돌보시다가 병을 얻으신 것이죠.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소생은 아버님의 업을 이어받아 마을의 의원이 되었사옵니다. 비록 몸은 약하였으나 의술만큼은 아버님께 제대로 배웠기에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혼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사옵니다. 20세가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소생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의원 양반은 평생 호라비로 살 모양이다. 몸이 저리 약한데 누가 시집을 오겠는가, 그런 말들이었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소생을 걱정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했어도 진작에 장가를 갔을 텐데 이 어미가 죄스럽구나. 소생은 어머님을 위로하며 말씀드렸죠.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소생에게도 언젠가는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소생은 25세, 30세가 되어갔사옵니다. 마을에서는 소생을 노총각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소생을 보며 호라비 의원 날이라고 놀려대곤 하였지요. 소생은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갔고 어쩌면 평생 혼자 살 운명인가 보다 체념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생이 31살이 되던 해봄이었사옵니다.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사옵니다. 그 마을의 이장 되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병이 들었으니 와서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소생은 약상자를 들고 그 마을로 향하였사옵니다.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니 작은 초가집들이 몇 채 모여있는 마을이 나왔죠. 이장님께서 소생을 한 집으로 안내하셨는데 그 집은 무척이나 가난해 보였사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한 어린 소녀가 누워 있었사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소생은 그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사옵니다. 열병이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죠. 소생은 급히 약을 지어 먹였고 침을 놓아 열을 내리게 하였사옵니다. 밤새 그 아이를 돌보았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열이 내리고 숨이 편해졌지요.
그 아이의 부모는 소생에게 거듭 감사의 절을 올렸사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화라고 하였사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하였죠.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의 몸이 약해져 병이 든 것이었사옵니다. 소생은 그 집에 약간의 돈과 약재를 두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을을 찾아가 소화의 상태를 확인하였죠. 소화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갔고 석 달쯤 지나니 완전히 나았사옵니다. 소화의 어머니는 소생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은인이십니다. 우리 소화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손사래를 치며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소생은 의원이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후로도 소생은 가끔 그 마을을 찾아갔사옵니다. 소화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약재가 있으면 가져다 주곤 하였죠. 소화는 소생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고 소생도 그 아이가 점점 예뻐지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였사옵니다. 2년쯤 지났을까요? 소화가 12살이 되던 해 소화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을 얻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사옵니다. 소생은 급히 그 마을로 달려갔지요. 소화의 어머니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고 소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차도가 없었사옵니다. 며칠 후 소화의 어머니께서는 소생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하셨사옵니다. 의원날이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소화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입니다. 부디 우리 소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생은 난처하였사옵니다. 12살짜리 아이를 어찌 거두어 드린단 말입니까? 소생은 혼자 사는 몸이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소화의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소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였죠. 염려 마십시오. 소화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소화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한 듯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사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소생은 소화를 데리고 소생의 집으로 왔사옵니다. 12살짜리 어린 소화는 어머니를 잃고 하염없이 울었고 소생은 그런 소화를 달래며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사옵니다. 31살 노총각이 12살 어린 여자아이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의원 양반이 어린 계집아이를 데려왔다더라. 나이 차이가 무려 19살인데 말이 되느냐. 분명히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소생은 그런 소문을 듣고 억울하였사옵니다. 소생은 그저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거두어 준 것뿐인데 사람들은 온갖 나쁜 상상을 하고 있었죠. 소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명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사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생의 어머님이었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소생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어린 것을 데려온 것이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소생은 어머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사옵니다. 어머님, 그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죽어가는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소생이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화를 내셨지요. 불쌍하면 다른 집에 보내든지 절에 보내든지 해야지 왜 우리 집에 데려온 것이냐? 마을의 원로들도 소생을 불러 꾸짖었사옵니다. 자네가 비록 몸이 약하여 장가를 못 갔다지만 그렇다고 어린 계집아이를 집에 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네. 당장 그 아이를 내보내게. 소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소생이 책임지고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사옵니다. 소생이 장에 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소화가 밖에 나가면 아이들은 놀려댔죠. 계집종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대체 뭐냐, 의원 영감의 어린 첩이냐, 그런 말들이었사옵니다. 소화는 그런 말들을 듣고 상처받았고 소생에게 말하였죠. 소화가 날이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화가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생은 소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소생이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유지되시는 양반께서 소생을 찾아왔사옵니다. 그분은 소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자네가 그 아이를 정말로 책임지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네. 그 아이와 혼인을 하게.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것이네. 소생은 깜짝 놀랐사옵니다. 혼인이라니요? 그 아이는 겨우 12살입니다. 소생과는 나이 차이가 19살이나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양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물론 지금 당장 부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네. 일단 혼례만 올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그 아이도 명분이 생기고 자네도 떳떳해지는 것이네. 소생은 한참을 고민하였사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12살 어린 아이와 혼례를 올린다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사옵니다. 소화를 지켜주려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죠. 소생은 소화를 불러 조심스레 물었사옵니다. 소화야, 나리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만약에 말이다. 나리와 내가 혼례를 올린다면 어떻겠느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것이지만 말이다. 소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혼례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생은 천천히 설명하였사옵니다. 혼례를 올리면 너는 나리의 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너도 떳떳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다. 소화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하였죠. 나리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소화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리께서는 소화의 은인이시고 소화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소생은 소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사옵니다. 고맙다 소화야. 나리가 너를 꼭 지켜주마. 그리하여 소생은 소화와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하였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혼례를 올리겠다고 알렸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죠. 31살 노총각이 12살 계집아이와 혼인을 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그것은 혼인이 아니라 그냥 어린 것을 농락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생을 욕하였사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늙은이가 어린 것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양반이 체면도 없느냐. 그런 말들이 쏟아졌지요. 소생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참을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어머님께서도 결사반대하셨사옵니다. 내가 미쳤느냐? 그 어린 것과 혼인을 한다니 차라리 평생 호라비로 사는 것이 낫지.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 말이다. 소생은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죠. 어머님, 소생을 믿어주십시오. 소생은 결코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를 지켜주는 것이 소생의 의무입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사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구경조차 오지 않았죠. 소생과 소화는 간단히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었사옵니다. 소화는 혼례복을 입고 있었으나 아직 어린아이라 족두리가 너무 커 보였고 치마도 질질 끌렸지요. 혼례를 마치고 소생은 소화에게 말하였사옵니다. 소화야, 비록 우리가 혼례를 올렸으나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나리는 너를 딸처럼 돌볼 것이고 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소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죠. 소화는 나리를 믿습니다. 그날 밤 소생은 소화에게 별도의 방을 마련해 주었고 소생은 사랑채에서 지냈사옵니다. 비록 혼례를 올렸으나 소생은 소화를 부인이 아닌 어린 식구로 대하였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사옵니다.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아느냐. 겉으로는 저렇게 말해도 분명히 그 어린 것을 범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지요. 소생은 그런 소문을 듣고 분노하였으나 해명할 방법이 없었사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갔사옵니다. 소화는 점점 자라났고 소생은 여전히 소화를 딸처럼 돌보았지요. 소화에게 글을 가르쳤고 바느질을 가르쳤으며 의술도 조금씩 가르쳤사옵니다. 소화는 총명하여 배우는 것이 빨랐고 소생을 잘 따랐지요. 소화가 15이 되던 해 소화는 이제 제법 처녀다운 모습이 되었사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예뻐졌으며 말투도 의젓해졌지요.
소생은 소화가 자라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였으나 동시에 걱정도 되었사옵니다. 어느 날 소화가 소생에게 물었사옵니다. 나리, 소화가 이제 15입니다. 다른 처자들은 이 나이면 혼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는 이미 나리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화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소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레 대답하였죠. 소화야, 나리와 내가 올린 혼례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나리는 너를 지켜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있다. 소화는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아닙니다. 소화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리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나리께서는 소화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소화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소화는 평생 나리를 섬기고 싶습니다. 소생은 소화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염려도 되었죠. 소화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소생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애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존인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사옵니다. 소생은 소화에게 말하였죠. 소화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라. 나리와 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나리가 늙어갈 때 너는 아직 젊을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소화는 단호하게 말하였사옵니다. 나리, 소화는 이미 충분히 생각하였습니다. 소화에게 나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소화는 나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생은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사실 소생도 소화를 아끼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불쌍한 아이를 돌봐준다는 마음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소화는 소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소생은 여전히 망설였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이었고 소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래서 소생은 소화에게 말하였사옵니다. 소화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내가 18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소화는 아쉬워했으나 소생의 말을 따랐사옵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 소생의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소생과 소화는 단둘이 남게 되었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소생을 부르시어 말씀하셨사옵니다. 민서가, 어미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소화가 너를 돌보는 것을 보니 저 아이는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구나. 너도 소화를 아끼는 것 같고 어미가 죽고 나면 소화를 잘 대해주거라. 그 아이는 착한 아이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소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소화가 이제 18이 되었고 소생은 37이 되었죠. 여전히 나이 차이는 크지만 이제 소화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사옵니다. 어느 날 밤 소생은 소화를 불러 말하였사옵니다. 소화야, 내가 15대 나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나리 곁에 있고 싶다고, 평생 나리를 섬기고 싶다고 했던 말 말이다.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없느냐? 소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죠. 네, 나리. 소화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나리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소화는 진심으로 나리의 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소생은 소화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소화야, 나리도 너를 아낀다. 처음에는 불쌍한 아이를 돌본다는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괜찮겠느냐? 소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죠. 나리, 소화는 행복합니다. 나리께서 소화를 받아주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소생과 소화는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사옵니다. 이제야 어린 것이 다 자라니까 손을 댄 것이다. 결국 그 의원 양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렸죠. 소생은 그런 말들의 상처를 받았으나 소화는 개의치 않았사옵니다. 나리,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화는 나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소화의 말에 소생은 힘을 얻었죠.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1년 후
소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사옵니다. 소생은 기뻐하였고 소화도 행복해하였죠.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으나 소생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사옵니다. 해산날이 가까워졌을 때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죽어가는 이들도 많았죠. 소생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고 소화도 큰 배를 안고 소생을 도왔사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의 손자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사옵니다. 그 아이는 상태가 매우 위중하였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라 하였죠. 소생은 급히 달려가 그 아이를 치료하였사옵니다. 밤새 그 아이를 돌보며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사옵니다. 소생은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하였죠. 아버님께서 전해주신 비법 중에 매우 위험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이 있었사옵니다. 소생은 그 치료법을 사용하였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죠. 아이는 살아났고 이장은 소생에게 거듭 감사의 절을 올렸사옵니다. 은인이십니다. 나리께서 우리 손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역병을 치료하는 소생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소생이 진정으로 의술에 헌신하는 의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소화가 큰 배를 안고도 소생을 도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소화가 진정으로 소생을 아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역병이 잠잠해지고 소화가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그동안 소생을 욕하던 이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마을 이장께서 소생을 찾아와 말씀하셨지요. 의원 나리, 그동안 우리가 나리를 오해하였습니다. 나리께서는 진정으로 소화를 지켜주려 하신 것이었고 소화도 나리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심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혼인이었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생과 소화의 인연은 진실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소생과 소화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금슬 좋은 부부라고 칭찬하였고 소생이 소화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며 감탄하였죠. 소생은 여전히 소화를 소중히 대하였고 소화도 소생을 극진히 섬겼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하여 오셨사옵니다. 그 원님께서는 소생의 의술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소생을 관하로 부르셨죠. 원님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대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리고 그대와 부인의 이야기도 들었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혼인이었으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간다 하였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원님께서는 소생에게 관직을 제안하셨사옵니다. 한양으로 올라와 내의원에서 일하는 것은 어떠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소생은 정중히 거절하였사옵니다. 감사하오나 소생은 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원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대의 뜻을 알겠소. 그렇다면 이 고을의 의관으로 임명하겠소. 마을에서 계속 일하되 필요할 때 관아의 일도 도와주시오. 소생은 감사히 받아들였사옵니다. 그렇게 소생은 마을의 의원이자 고을의 의관이 되었고 소화는 훌륭한 의원의 부인이 되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더 태어났고 집안은 화목하고 행복하였사옵니다. 소생이 40이 되고 소화가 23이 되던 해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사옵니다. 소생의 의술을 기리고 소생과 소화의 사랑을 축하하는 잔치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과거에 소생을 욕하던 이들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사옵니다. 잔치 자리에서 마을 이장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의원 나리를 오해하고 욕하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혼인을 이해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의원 나리께서 소화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소화도 의원 나리를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그 어떤 부부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편견을 사과하며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소생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사옵니다. 소하의 손을 깹잡으며 말하였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생은 다만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도와주려 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소하는 소생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소하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죠. 나리, 그리고 마을 여러분, 소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리께서 소하를 거두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소하는 평생 나리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소생과 소하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사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기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소하가 말하였사옵니다. 나리, 소하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소하는 12살이었고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리께서 소하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소하는 어찌 되었을까요? 소생은 소하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죠. 그것은 나리의 운명이었던 것 같다. 나리도 그때 외롭고 쓸쓸하였는데 내가 와서 나리의 삶이 밝아졌다. 너는 나리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다. 소하가 물었사옵니다. 나리, 처음 소하와 혼례를 올리기로 하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후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소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지요. 물론 두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너를 지켜주는 것이 나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보며 점점 너를 아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 같은 마음이었으나 내가 15, 16이 되며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였다. 내가 18이 되었을 때 나리는 확신하였다. 너는 나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소하는 소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하였지요. 소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리께서 무서웠습니다. 낯선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리께서 소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며 소하는 나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소하는 깨달았습니다. 나리에 대한 소하의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나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사옵니다. 지난 세월의 일들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함께 되새기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였죠. 세월은 계속 흘러갔사옵니다. 소생은 50살이 되었고 소하는 32살이 되었지요. 나이 차이는 여전히 컸으나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사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지요. 아이들도 잘 자라났사옵니다.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작은아들은 소생의 의술을 이어받았으며 딸은 좋은 댁으로 시집을 갔지요. 소생과 소하는 손주들을 보는 기쁨도 누렸사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노인이 된 마을 이장께서 소생을 찾아오셨사옵니다. 의원날이 제가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리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생은 이장님의 맥을 짚어보며 말하였죠. 이장님, 아직 괜찮으십니다. 소생이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니요, 이제 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나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리, 제가 과거에 나리를 욕하고 비난하였던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리께서는 진정으로 소하를 사랑하셨고 소하도 나리를 진심으로 따랐는데 우리는 편견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리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리께서 우리 마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생은 이장님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죠. 이장님,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도 후에는 소생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장님께서는 며칠 후 조용히 돌아가셨고 소생은 정성스레 치료하였으나 결국 막지 못하였지요.
장례식에서 소생은 이장님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소생도 나이가 들어 예순을 바라보게 되었사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고 더 이상 먼 곳까지 왕진을 다니기 어려워졌죠. 작은 아들이 소생의 일을 대부분 맡아서 하게 되었고 소생은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사옵니다. 소하는 여전히 30대 후반의 젊은 모습이었고 소생을 급진히 모셨지요. 아침마다 소생의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소생의 허리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사옵니다. 어느 날 소생이 소하에게 말하였사옵니다. 소하야, 나리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내가 아직 젊은데 이런 늙은이를 모시느라 고생이 많다. 소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나리를 모시는 것이 소하의 기쁨입니다. 나리께서 소하를 평생 지켜주셨는데 이제 소하가 나리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소생은 소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죠. 고맙다 소하야. 나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너 같은 부인을 만나서 말이다. 처음 너를 거두어들였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이 될 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 나리는 참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너를 지켜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고 결국 그 믿음이 맞았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소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사옵니다. 나리, 소하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소하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좋지 않은 곳으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나리께서 소하를 구해주셨고 사람으로 대해주셨고 사랑해주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욕할 때도 나리께서는 소하를 지켜주셨습니다. 소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가 나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리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세월을 함께하였사옵니다. 소생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으나 소하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오래 버틸 수 있었지요. 소생이 65세가 되던 해 큰 병을 얻었사옵니다.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았지요. 소생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마지막 당부를 하였사옵니다. 큰아들에게는 말하였죠. 내가 이제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작은아들에게는 말하였사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돈을 위해 하지 말고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아라. 딸에게는 말하였죠. 시댁에서 잘 지내거라. 내 어미처럼 현명하고 어진 아내가 되어라.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당부의 말을 하였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를 불렀사옵니다. 소하야, 나리가 먼저 가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소하는 눈물을 흘리며 소생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나리, 가지 마십시오. 소하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소생은 소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였사옵니다. 소하야, 나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살아서 정말 행복하였다. 나리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거라. 나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리가 죽고 나면 내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좋다. 너는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소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아닙니다. 소하는 나리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리께서 가시면 소하는 평생 나리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소생은 소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고맙다 소하야. 나리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저승에 가서도 나리는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나이 차이 없이 만나자꾸나. 며칠 후 소생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소하는 소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소생을 추모하였고 소생의 의술과 인품을 칭송하였죠. 그리고 소생과 소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함께 회자되었사옵니다. 한 노인이 말하였죠. 우리가 처음에는 의원 나리를 욕하였으나 그분은 진정으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평생 의술로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셨습니다.
소화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사옵니다. 소생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아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지냈지요. 누군가 재혼을 권유해도 소화는 단호히 거절하였사옵니다. 소화에게는 나리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평생 나리만을 사랑할 것이라고요. 소화는 종종 소생의 묘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곤 하였사옵니다. 나리,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손주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리께서 보고 싶어 하시던 증손주도 태어났습니다. 나리, 소화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 소화도 나이가 들었고 마침내 70세를 바라보게 되었사옵니다. 어느 날 소화가 병을 얻어 누웠는데 이번에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소화는 자식들을 불러 말하였사옵니다. 너희들아, 어미는 이제 너희 아버지를 따라갈 것 같구나. 슬퍼하지 말거라. 어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너희들을 낳고 기르며 정말 행복하였다. 그리고 소화는 마지막으로 말하였죠.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너희 아버지를 욕하였다. 12살 어린아이를 신부로 맞은 31살 노총각이라고,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너희 아버지는 진정으로 어미를 지켜주려 하셨고 사랑해 주셨다.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였다. 너희 아버지와 어미의 사랑은 그 어떤 부부보다 깊고 아름다웠다.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거라. 진실은 그 안에 있는 법이다. 너희 아버지와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소화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사옵니다. 마치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소화의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졌고 소화는 소생의 곁에 묻혔사옵니다. 두 사람의 묘는 나란히 자리하였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사옵니다.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부부 이민석과 소화, 여기 잠들다. 훗날 그 마을 사람들은 소생과 소화의 이야기를 자자손손 전하였사옵니다. 처음에는 오해받고 욕을 먹었으나 결국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부부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적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생의 이야기였사옵니다. 31살에 12살 어린 신부를 맞아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소생의 이야기 말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으나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았사옵니다. 소생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평범하지 않은 관계를 보면 의심부터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소생과 소화의 관계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31살 노총각이 12살 어린아이를 신부로 맞았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의심하였고 나쁘게 생각하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지켜주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싹튼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세상을 살아가시며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을 진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신분이 다르거나 환경이 달라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생과 소화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생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